안녕하세요. 러블리한 성형외과에서 눈성형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석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째, 쌍꺼풀이 한쪽만 풀리는 경우, 둘째, 눈매가 비대칭으로 보이는 경우, 셋째, 수술 후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문제, 쌍꺼풀이 한쪽만 풀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 쌍꺼풀만 풀리는 경우입니다. 양쪽을 같은 방법으로 수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만 접힘이 희미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양쪽 눈 뜨는 힘의 차이, 눈두덩의 꺼짐 정도, 그리고 눈꺼풀 두께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해부학적 차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접힘이 깊이나 유질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안 건거근과 피부를 연결하는 고정이 균일하지 않거나 피부의 두께와 탄력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두껍거나 올림근 기능이 약한 쪽은 접힘이 일찍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의 준비 단계에 있어서 좌우의 피부 두께와 올림근의 힘을 세밀히 비교를 하고 풀림이 예상되는 쪽은 고정 지점을 한 단계 더 보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눈두덩의 꺼짐이 심한 쪽은 지방이식을 함께 시행해서 양쪽 눈의 볼륨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미세한 균형이 맞아야 시간이 지나도 접힘 라인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매의 비대칭입니다. 수술 후 왼쪽 눈이 커 보인다든지 눈꼬리의 각이 다르다든지 눈 내층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쌍꺼풀 라인의 높이가 1mm만 달라도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수술 전 이마 눈썹의 위치와 높이, 습관, 안아골 등의 형태, 피부 여유와 같은 해부학적 차이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정면과 측면을 모두 촬영을 해서 이마 눈썹의 위치, 안아골의 높이와 폭, 이마 근육의 움직임, 그 좌우 차이와 피부 여유분까지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눈썹화 거상술이라든지 이마 거상술, 보톡스 등의 시술 등을 병행을 해서 눈썹과 눈꺼풀의 높이를 조정을 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대칭은 기술의 문제뿐 아니라 얼굴 전체를 보는 설계의 정밀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입니다. 쌍꺼풀이 너무 깊다라든지 웃을 때 어색하다는 불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리뷰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미용적 합병증은 기능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불만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주된 요인은 라인의 높이와 깊이를 과도하게 설정을 했다든지 일명 소세지처럼 보이는 쌍꺼풀 주변 피부의 부어 보임인데 이마 눈썹과 눈과의 거리가 좁거나 눈꺼풀 피부 자체의 두께감이 있고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 피부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라인을 약간 낮게 설계하고 지방과 연부 조직은 최대한 절제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라인 하방의 피부가 눈을 뜰 때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쌍꺼풀을 고정을 하도록 하고 라인 상방의 피부가 접힐 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맞지 않으면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마 거상술을 병행해서 눈썹 하방의 긴장도를 완화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정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부자연스러움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한쪽 풀림을 예방하려면 좌우 눈의 구조적 차이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층이 많은 쪽은 접힘 고정을 한 단계 더 깊게 설정을 해서 초기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좌우 붓기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냉찜질과 이마 움직임의 습관, 금주 금연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풀림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대칭이 의심된다면 원인이 눈꺼풀인지 눈 주변인지부터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눈썹이 한쪽만 처져 있다면 단순히 쌍꺼풀 수술로는 대칭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이마 보톡스나 이마 거상술을 병행을 해서 눈꺼풀의 위치와 눈썹의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상담에서 반드시 대칭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환자와 공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현실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눈을 만드는 핵심은 라인의 높이라든지 피부 두께와 여유분, 눈 주변의 움직임, 이 세 가지의 균형입니다. 수술 중에는 피부와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하지 않고
거근 점막과 피부를 일정한 장력으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접힘이 얕은 듯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또한 수술 후 3 내지 6개월까지는 붓기와 섬유화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엔 조급해하지 않고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눈 성형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담하실 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질문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양쪽 눈의 해부학 조건이 많이 다른가요? 둘째, 보다 밸런스 있는 눈매를 위해 보조적으로 필요한 시술이나 수술이 있을까요? 셋째, 내가 원하는 눈 성형 결과가 나의 해부학적 구조에 무리는 없는지요? 이 3가지만 확인해도 눈 성형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러블리한 성형외과는 수술 결과에 대해서 10년 무상 AS 보증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끝까지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눈 성형은 단순히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이 아닙니다. 얼굴의 균형과 표정의 자연스러움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저는 러블리한 성형외과 원장 개민석이었습니다.